평소 명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방송인 박명수 씨가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굉장한 논란이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 뜨겁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박명수 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아빠들도 토요일에 일하고 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추석도 일하니까 네. 프리랜서는 상관없는데 아마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기업들 입장도 있고 또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또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하긴 물론 이제 일하는 분들에도 그 일하는 환경은 또 맞춰야죠. 잘 맞춰줘야죠. 맞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네. 합의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주 4.5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인구도 없는데 노동시간까지 줄이면 어떡하냐. 경기 안 좋은데 기업들의 입장도 있지 않냐. 기업이 살아야 다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들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발언인 것 같지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진 않습니다. 그래서 뜨겁죠, 온라인에서. 맞습니다. 사실 네. 또 이제 특히 이 박명수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본 사람들이 2030 직장인들이 네.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직장 다녀봤냐, 어. 당신이 해본 노동이라고 뭐 무한도전에서 하는 그런 노동밖에 없지 않냐. 연예인들 뭐 명절 때 휴일에 며칠이라고 거액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월급쟁이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 이제 그런 반박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정말 주 50시간 이런 것 때문에 성장 동력 떨어진 거 맞지 않냐. 또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건 전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좀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는 안 해봤지만 일은 계속 했을 테고 우리도 흔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월급쟁이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게 지금 그 전문인데.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뜨거운 겁니다. 김영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6위 내지 7위 좀 합니다. 많은 걸로. 많은 걸로. 거죠. 예, 네.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아무튼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하고 유사한 정도로 이제 많은. 네. 그래서 뭐 OECD 평균이 1,724시간 되는데 우리가 1,870시간이니까 130시간 정도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를 보면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박명수 씨가 얘기한 대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왜 노동 4.5일제를 하자 그러느냐. 요건 좀 다른 반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구가 네. 줄어들면 4.5일제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는 생산성이에요. 맞아. 이게 4.5일이냐 5일이냐 6일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하느냐.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 뭐 로봇이 됐건 뭐가 됐건 네. AI가 됐건 이런 걸 잘 장착을 해서 생산성이 기존 4.5일이나 4.5일보다 더 높다면 4일을 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좋아요. 4일 하면 좋죠. 3일 쉬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어제 신통방통 쉬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5시에 저희 회의를 하는데 표정들이 다 좋아. 어제 쉬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쉬는데 급여는 비슷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는 줄어들고 일은 줄어들고 일은 줄어들어서 좋은데 급여가 줄어들면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예. 문제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2년도에 네. 허리 말한 주 5일제 대한민국 사회 대변혁을 그때 가져왔던 게 주 5일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주 5일제 협상에 제가 그때는 노동운동을 할 때 그 협상에 역사의 제가 한순간이 주역이었어요. 되셨군요. 네. 근데 그 주 5일제가 합의되고 난 이후에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이게 전 산업에 적용하는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기업, 금융, 공기업 이렇게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이렇게 되지만은 네. 진짜 초 5인 정도의 사업장까지 적용되기까지는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4.5일제는 사실상 이 경제활동인구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함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뭐 이렇게 어디에 이제 관리자로부터 또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분이라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임금 삭감 없는 4.5일제를 가려면은 이 부담은 사실상 기업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뭐 정규직 중심의 그런 금융 공기업 이런 쪽은 이 혜택을 받더라도 뭐 부담이 없어. 네. 그런데 이제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부담을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양극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그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많지. 걸 이제 또 가지고.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제 52시간 적용도 사실은 직역이라든지 또는 직업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네, 매우 네. 높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지금 획일적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컨대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주 7일 일해요. 새벽 2시까지. 새벽 2시에 일을 합니다. 네. 하루에 10차례 회의를 해요. 와, 주 7일이라면 쉬는 날이 없다는 건데.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뼈를 갈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 회사의 이직률은 낮은가? 돈을 많이 주니까. 금융 치료를 해주는 거군요. 금융치료 해주는데 거기다가 자부심도 있어요. 아, 나 엔비디아 다닌다. 우리가 세상의 반도체 산업 끌고 있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해도 직원들이 이중일이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네. 반드시 예를 들면 이제 벨기에는 2022년에 주 4일제를 도입을 합니다 법적으로. 네. 그런데 4일이냐 5일이냐는 당신 선택을 해라라고. 오, 그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처럼 모든 걸 법적으로 다 해. 이렇게 네. 하는 건 매우 안 좋은 거고 기업의 상황이나 사정, 산업의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옵트인 네.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국이나 뭐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 다 자율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주 4일제를. 근데 성과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가 그래요? 나오고 있습니다. 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생산성이 그만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 4일을 갖고 일하려면 4.5일, 5일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돼요. 네. 생산성이 그만큼 나와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결국 이제 디지털이 더 발달하고 AI가 더 발달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경쟁력이 없으면 산업의 경쟁력도 기업의 경쟁력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뭐 자원도 남들 다른 나라처럼 풍족하지 않고 그렇죠. 풍요롭지 그렇죠. 않고 사람밖에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듣고 또 성장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4.5일제가 더 이제 뜨거운 어떤 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 직장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라라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주 7일 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주 7일 일해. 그리고 돈 많이 받아가. 주 4일 일하고 싶으면 주 4일 일해. 돈 적게 받아가.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한데. 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런 엄청난적인 뭐 투자를 하지만은. 네. 그 노동시장 특별 유연제를 갖다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신분에서는 그런 기업인들과 초청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삼성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이 중심적으로 이거 바꾸겠다 그랬는데 당장 민주당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양대 노총 노동계가 그 반발에 그렇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주 4.5일제 도입 이 부분은 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분명히 논의되고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면은 직장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되고 좋습니다. 네. 삶의 충전 기회도 좋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네. 사회적 차별이나 불균형 구조가 더욱더 심화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직이라든지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런 쉽게 말하면 주 5일제 혜택도 겨우 이제 요즘 보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4.5일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정규직이나 장시간 저임금 이 노동자들 이 4.5일 이 도입은 또 이 사람은 10년 이후에 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주 4.5일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라면서 관련 논의가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와 당시 후보와 뭐 이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한번 보실까요? 임금의 감소가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다. 아, 이준석 의원은 참 단어 선택이. 자, 어쨌든 성춘 부위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서 후보 시절에 말한 게 딱 방향성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리고 저렇게 이준석 당시 후보자의 문제 제기가 전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게 사실 앵커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주 6일제였잖아요. 토요일에 학교 갔어요. 토요일에 그렇죠. 그리고 오전만 하고 하교했습니다. 그때 6일제에서 5일제로 바꿀 때 기업들 다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하지만 어땠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좋아졌고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4일제라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4.5일제 정도로 가기 위해서 아까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기업과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던 것을 네.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조금 차근차근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현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점진적인 그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2대 88 그러니까는 이런 대기업, 공공기업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쉬는 사람만 더 쉬게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더 쉬게 되는 이런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양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이 부분 돈을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간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주 4.5일제가 됐을 때는 이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혹시? 그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 해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돈이 결국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예, 그걸 보전을 해주는. 그래서 아까 기업이 결국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 기업이 책임질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네. 대충 공공기관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큰 데나 공공성을 갖고 있는 데나 그리고 대기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같이 일하는 협력사들이 있으니까 중소기업도 네. 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여기가 쉬니까 쉬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생산성이 안 나오고 그만큼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적은 돈으로 쉬는 거는 늘어난다.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로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 새로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도 인원이 줄어야 되니까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이게 정부가 좀 더 고민하고 추진해야 사회 전반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